네,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로 거듭나기 위해 구라미터 제거기 지금부터 이택수 대표님 모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라미터 제거기의 김주영 이택수입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오프닝은 항상 이렇게 네. 어설프네요. 네. 네. 우리가 원래 이제 오프닝은 준비 없이 네네. 우리가 리허설 없이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래서 더 신뢰감이 떨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네. 자, 오늘 네, 뭐 제가 질문지를 몇 개 또 네. 뽑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 두 개로 네. 공통된 질문이어서 두 개로 제가 압축을 네. 했는데 여러분들 갤럽 아시죠? 갤럽이 매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죠. 갤럽 조사는 소수점 한 자리에서 뭐 반올림을 하거나 반내림을 해서 하는데 리얼미터는 왜 소수점 한 자리까지 발표를 하냐? 네. 뭐가 맞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거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이제 조사기관이 나름대로의 이제 가치를 두고 선택할 문제인데 뭐 대부분의 조사기관들은 이제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표시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한국갤럽은 예전부터 반올림, 반내림, 이른바 4-4-5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3.4%가 나왔다. 그건 이제 43%로 표시하는 거죠. 4-4니까. 그리고 5입입니다. 0.55%포인트 이상이면 이제 한 자릿수 올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정평가가 42.5다. 그러면 또 그것도 43%로. 그러니까 소수점 한 자릿수를 완전 버리는 게 아니라 4-4-5입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0.9%포인트 차이입니다. 실제는 43.4 대 42.5 하면. 근데 그냥 43 대 43으로 표시하는 거죠. 거의 1%포인트 차이는 엄청 네. 크네. 그러니까 0.1%포인트 차이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뭐 예컨대 이게 경선 여론조사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민주당 후보로 추미애, 박영선 후보 등이 나오고 이쪽 미래통합당 후보로 결정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쪽에서는 뭐 오세훈 또 나경원 이런 후보들이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한쪽에서는 43.4, 한쪽에서 42.5 이렇게 나오면 그냥 43 대 43으로 모두 하는 게 한 갤럽 스타일이고 리얼미터는 그냥 있는 그대로 0.9%포인트 차도 보여주자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갤럽에서는 가끔 정당 지지율에서 호남에서 광주 전라도에서 미래통합당이 낮고 민주당이 높잖아요. 네. 미래통합당이 가끔 0%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제 짐작컨대 1000명 조사하면은 하나, 둘, 셋, 4명까지 0.1234%까지는 0이 되는 겁니다. 네. 한 명, 두 명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반내림하다 보니까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그 1000명 조사에서 전화 면접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받은 응답이거든요. 저는 한 명, 두 명 이 그렇죠. 분들의 응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호남에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실제 선거하면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맞아요. 한 5%, 뭐 10% 그 사이 나오거든요. 많게는 10% 넘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있어서는 특히 또 0.4 이하를 버리는 게 저는 조금 한 표 한 표가 이제 소중하고 여론조사 또 한 명 한 명의 응답이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오차 범위 내는 이거는 뭐 팽팽한 거고 경합인 것이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교과서적인 이론적인 거에 충실하면 이제 한국갤럽처럼 처리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통계학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학적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사기관들의 좀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얼미터는 0.1%포인트도 소중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근데 과거에 호남 지역에서도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과거에 자유한국당인 의원이 당선된 경우도 있잖아요. 재보궐선거에 이정현 의원인가.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사실 0%는 예.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여기 좀 지역도 이분화시키는 맞아요. 지역 감정을 예. 또 사실 0%일 가능성 거의 없죠.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도 100%가 나오기도 어렵고 그게 이제 오히려 조금 이론적으로나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사기관들이 판단하는 거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한국갤럽은 대통령 지지도도 지난번 구라미터 제거기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2점 척도로 합니다. 잘한다 못한다로만 돼 있고 그다음에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다른 조사기관은 요건 없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다 하면 잘 모르겠다고 표기를 하는데 어느 쪽도 아니다가 한 3에서 5%포인트 항상 있어요, 갤럽은. 근데 한국갤럽은 예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척도는 변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조사 기관들 간의 전통 또 뭐 어떤 가치관 이런 부분 네.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데 리얼미터는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자 이런 취지에서 소점 한 자릿수까지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오늘 발표된 주중 집계를 보고 리얼미터 또 구라미터네. 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통합당이 우세로 나오던데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근데 통합당이 민주당을 넘어서는 조사는 제가 못 봤는데. 그렇죠. 김희사가 이제 주중 집계 네. 뉴스공장에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주중 집계는 저보다 김희사가 더 집중 분석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못 봤죠. 네. RS서치나 리서치 뷰 뭐 이런 네, 등등 그냥 뭐 세부적으로 네. 뭐 다음 차기 대권 단일 후보를 뭐 야권을 뽑을 것인지 여권을 뽑을 뭐 그거는 이제 야권이 더 우세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봤어요. 네네. 리서치 뷰에서 차기 대선에서 여권 후보 뽑겠느냐 아니면 야권 단일을 뽑겠느냐. 5월, 6월만 해도 네. 5, 6월만 해도 이제 여권에 한 10%포인트 더 높게 네, 나왔는데 높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야권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통합당과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통합당이 우세한 드러난 건 없죠. 네. 아직은 없었습니다. 네네. 이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 서울이 뒤집혔다 이런 보도가 지난주에 좀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서울에서 미래통합당이 좀 높았다. 제가 그런 댓글을 봤습니다. 네. 제가 그때 그 캡처해서 보내드렸잖아요. 네. 혹시 그 댓글을 쓰신 분 있으시면 정말 저에게 댓글을 한 번 더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함의 표시를 어떤 뭐 물질적인 게 아니라 네. 좋은 답장을 제가 쓰겠습니다. 어떤 댓글이었나요?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빠지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은 뭐 구라미터네, 리얼미터 쓰지 마라, 리얼미터 네. 뭐 잘못이다, 뭐 이렇게 많은 비판의 댓글이 있었고, 그렇죠. 뭐 SBS 같은 경우는 입소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 네. 지지율 50이 넘었는데 너희는 뭐 하냐. 근데 저희가 네. 지난주에 다 해명을 했잖아요. 매우 잘함이 맨 앞에 있어서 그렇죠. 긍정이 더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는 네, 다 랜덤하게 랜덤하다. 하다 보니까 딱 근데 밑에 어떤 댓글 쓰신 분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를 탓하지 마라. 리얼미터는 그냥 조사인은 그대로 내보낼 뿐이고 네. 추세를 읽는 게 중요하다. 그분은 뭔가 좀 아는 분이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정말 실례지만 그 부분을 캡처해서 제가 대표님께 보여드렸어요. 이분께 제가 밥 사고 싶다고. 야, 댓글을 진짜. 달아주시면 제가 진짜 따뜻한 밥 한 끼. 네. 혹시 우리 직원 아닐까? 그래. 그렇게 똑똑한 또 네티즌들이 갖고 있습니다. 보면. 추세를 읽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기관별로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조사로 동일한 조사 기관이 계속하면 그 추이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9주 빠지다가 10주 만에 반등을 지난주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아무튼 조금 하락세. 네네. 그래서 다시 또 이번 주는 하락하는 것이 아닌지 목요일 금요일 조사를 마무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좀 또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44%도 솔직히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 아주 구구성의 지지층을 못 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라미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높을 리가 없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 미래통합당, 전 자유한국당이죠. 맞습니까? 과거 자유. 네, 과거 자유한국당이죠. 저희 리얼미터를 하루가 다르게 정말 맹공격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정말 선거 전에 가짜다. 그랬죠. 선거 전에 가짜다. 그냥 떨어지면 반성을 하고 어떻게 네.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 조사기관을 바보 만든다고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미래통합당 의원분들 개개인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화도 잘 되고요. 또 우리가 설명하면은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최고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모이면은 좀 강경해져요. 좀 목소리가 세죠. 네, 저희를 네. 그러니까 저는 참 그게 안타까워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한번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네. 다른 정책적으로 나가야지 네.
우파 좌파 이렇게 이념적으로 분리를 하면 중도층은 그 그렇죠.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정말. 미래통합당 김정 이사를 빨리 영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아닙니다. 저는 정치 어, 모릅니다. 예. 사실은 정치 한글도 잘 사실은 모르죠. 김정 이사가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지난 총선 때 뭐 몇 개 정당에서 영입제가 있긴 했어요. 그거는 뭐 아니, 이건 대회입니다. 이건 근데 대표님의 모함이십니다.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근데 김정 이사는 이제 중립적인 여론조사기관의 임원으로서 당분간 정치 생각이 없다. 뭐 영원히 없을 수도 영혼이 있겠는데,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아무튼 전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혹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지난 총선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리얼미터는 항상 이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좀 그래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네 가끔. 네, 그 댓글 제가 캡처해서 지금 핸드폰에 근데 말 없는 다수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말 없는 네. 다수. 침묵하는 다수. 네. 이분들이 의외로 합리적인 분들이 많고 투표하면 또 나타나잖아요, 결과들이. 근데 이제 극성스러운 분들의 몇몇 댓글이 상처를 주고, 그래서 최근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네. 뭐 연예계에도 계셨고 또 스포츠계에도 있었고, 댓글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연예 댓글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네이버가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렸죠. 근데 스포츠 쪽이나 사회 뭐 정치 쪽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약한 우리 김정 이사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네, 댓글을 다 봅니다. 네. 댓글 일일이 다 보고 아마 좋아요 달려 있으면 그 좋아요 만약에 3개나 5개 중에 네. 한 가지는 제가 좀 네. 아무튼 저희는 객관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 네. 그거 말씀을 드리면서 프라미터 제고기는 대표님이 이제 마무리를 풀어주신 제가 할까요? 네. 지금 비가 계속 옵니다. 지금 일기예보 다음 주까지 보니까 다 비예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원래 사실 6월 말 정도 되면 장마가 끝나는 그러니까 6월 뭐 7월 말? 6월 말입니까? 네, 6월 말입니다. 제가 페이북 친구 중에 기상캐스터 분도 있는데 그분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비예요. 계속 다음 주까지. 이 비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비 피해가 없는 분들이라도 비 피해가 있는 분들 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뭐 친지가 아니더라도 좀 자원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제가 그거 봤습니다. 네. 한 연예인 요즘 굉장히 네. 핫한 지읒으로 시작하는 연예인이신데 MC도 하시고 좋은 분이면은 실명 밝히시죠. 장성규 아나운서께서 네네. 그분이 이제 저보다 이제 형이시니까 그분이 거금 5천만 원을 제 뭐 군안 기금인가 거기다가 예탁하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기부는 사랑이니까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더 기부와 관련된 논란도 있어가지고 좀 사라진 것 같은데 기부하실 수 있는 재정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기부도 많이 하시고, 또 지금 뭐 물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막 흙이 쌓여 있는 그런 곳들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금 이제 대학생들 예전에 농활 같은 거 많이 했는데 대학생들 또 우리 같은 뭐 일반 민간인들도 자원봉사에 손길이 필요한 곳들에 기꺼이 달려가서 맞습니다. 좀 봉사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라미터 제거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